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BCT 3파트, 3파트에서 5파트까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2파트 그리고 1파트 따로따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3파트, 4파트, 5파트 연속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3파트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 그렇게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3파트는 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도 우리가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마도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초급자이기 때문에 3파트가 매우 힘들다고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1파트, 2파트는 그래도 준비를 잘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3파트는 다소 이제 질문도 길어지고 그 질문에서 나오는 어휘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로 얻을 점수가 140점에서 190점이다. 혹은 그 이상으로 290점까지도 원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40점에서 190점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 보시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질문의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상생활, 비즈니스 상황. 적절하게 이 문제들이 나올 텐데요. 3파트의 경우는 답변 시간이 60초이기 때문에 2파트와는 다른 답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파트 같은 경우는 몇 초였죠? 20초였죠. 1파트가 10초였고 2파트가 20초, 3파트로 늘어나면서 이제 60초로 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60초, 2파트는 20초.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역시 요 밑에 보시면 비즈니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자. 이런 문제들도요, 어떻게 보면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위에서도 말했던 이야기들이지만 발음, 성조, 어법, 오류, 이거는 아주 기본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준비가 돼야겠죠. 준비 시간 20초, 답변 시간 30초, 문제 수는 3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확대를 좀 했어요. 다음 주에 중국 출장하는데 여행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와 호텔 렌트카를 예약하라는 이런 질문. 요거는 업무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일상으로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휴가인데 여행사에 전화해서 호텔하고 비행기를 예약하라는 그 문제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단어들을, 핵심적인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고,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준비한 답변을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준비한 답변도 만드는 게 힘들 수가 있겠지만, 요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행사에 전화를 건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제 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다음 달이라든가 다음 주, 그리고 누구랑 가는지, 혼자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티켓이나 호텔, 어떤 종류의 호텔들이 있는지. 티켓이라 그러면 왕복을 원할 수도 있고 편도를 원할 수도 있겠고, 무슨 요일에 갔다 무슨 요일에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방 같은 경우는 싱글룸이냐 더블룸이냐 아니면 가장 싼 방을 원하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패턴으로 좀 쓰셔야 된다는 거죠. 패턴으로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일정들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겠어요? 하시고 뭐 이름 얘기하고 전화번호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요령도 있을 테고요. 혹은 요런 상황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정시에 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야근을 하라고 하죠. 그럼 야근할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을. 상사가 야근하라고 했는데 야근할 수 없는 이야기는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아프겠죠. 아파야겠죠. 두 번째는 집안일에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꼭 가야 된다라는 일이 있을 테고, 뭐 세 번째는 또 각자 한번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상사가 야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 지시했던 그 일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그 상사에게 또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 아마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초급자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을 파악하고 그 질문을 읽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질문 속에 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 유형을 원래는 수업을 하면 유형을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세 번째 문제는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약속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약속을 하는데 거절해라. 무슨 일이 있어서 거절해라. 그런 이유도 역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상사가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를 적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3파트는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하겠죠. 3분기 판매 현황 보고를 팀장에게 보고해라. 이것도 패턴화를 만들면 아주 쉬워요.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요번 실적이 어떻게 됐고 이 회사가 판매 실적이 좋거나 나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3파트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일상 혹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데,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한정돼 있어요.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내가 아픈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파트. 네. 다시 좀 줄일게요. 4파트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의견을 이야기하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점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포기하셔도 돼요. 4파트는 지문도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 혹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뒤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잘 아실 테지만 내 수준이 여기까지는 못하는 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전략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4파트. 네, 4파트는 준비시간 20초가 되겠죠. 답변시간 70초로 늘어났어요. 문항수는 3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준비 시간이 20초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근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근거를 만들려면 내가 알고 있는 중거를 동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어려운 뭐 고사성어나 그런 것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수준에 맞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쓰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데 답변보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자연스럽게 말하느냐,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답변 시간 70초예요. 그러면 우리가 70초를 꽉 채워야 되냐? 뭐 능력이 있다면 채우면 좋겠죠. 능력이 없으면 어느 정도만 말씀하시고 그냥 시간 기다리시면 돼요. 네, 4파트 문제들도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들이. 요거는 좀 대략 쉽겠네요.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물론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도 이거 답변하기 쉽진 않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요즘 뭐 저작권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4번 같은 문제도 우리의 사회 문제일 수도 있죠. 과연 내 행복이 먼저냐, 아이의 행복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답변하는 형식은 정해져야죠. 최소한 내가 이 70초 동안 답을 못하더라도 10초, 15초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두 가지가 제시됐기 때문에, 물론 이 지문을 읽을 수 없다면 어떤 답도 못하겠죠. 간혹 한자를 전혀 모르고 한어병음만으로 공부했다면 요거는 뭐 전혀 읽을 수가 없고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어도 꼭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아이의 행복이 중요한가요?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왜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한지. 내가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아이가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패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4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유형으로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패턴별로 정리를 해서 목표 점수에 맞춰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갖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파트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에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 한번 해보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정리하시면 일정한 패턴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물론 어려운 어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5파트. 네, 5파트는 그림이 나오는 문제죠. 여기처럼 질문을 들은 후에 연속된 4장의 그림을 보고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라는 얘기예요. 역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관련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뻔해요. 역시 나오는 문제들은 뻔하고요. 그런 거를 정리를 해야겠죠. 비즈니스 역시 뻔합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준비 시간이 50초예요. 아까 4파트 20초였어요. 준비 시간. 네, 준비 시간 2.5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먼저 그림을 보시고, 아, 이렇게 전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부분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장의 그림이 나온다고 했어요. 4장의 그림이 나오면 각 그림마다 한 문장씩은 팩트를 말하시면 돼요. 그쵸? 팩트를 말하시고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양념을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앞뒤로. 그럼 벌써 몇 문장이에요? 4문장이 앞뒤니까 8문장이 되겠고 4문장 12문장.
그럼 12문장이면 몇 초일까요? 한 문장을 읽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뭐 5초에서 7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5초만 해도 벌써 1분이에요. 답변 시간 2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필요 없고 기본적인 문장 그리고 앞뒤 전후 관계만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파트는 몇 점 만점이에요? 80점. 5파트를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죠. 80점에서 우리는 목표를 몇 점으로 정하느냐. 우리가 아까 1파트, 2파트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문제였고 굳이 포기하자면 저는 4파트를 포기할 텐데 역시 4파트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할 부분은 있어요. 4파트도. 그렇지만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느냐 4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5파트 그림 4장이 나오는데요.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 문항수는 한 문제 나와요. 준비시간 50초라고 얘기했고 네 여기에선 문제가 없는데 일단 요런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한번 적어 볼게요. 글씨가 지금 큰데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비즈니스. 그럼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뭐겠어요? 뭐 주말에 어떻게 보내는지. 주말에 보내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늦게 일어나서 아침 뭐 요리해 먹고 마트 가고 어디 영화 보고 주말에 일어날 수 있는 쇼핑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은 어떤 거겠어요? 양 쌍방의 회사가 만나서 어떤 미팅을 진행하고 뭐 계약서를 체결하고 악수하고 회식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파트별로 특징을 알고 대응을 하신다면 기본 점수는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만 받더라도 저는 140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에 앞서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들이 발음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어감. 좀 말하네. 요 정도 느낌만 줘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시돼서 답만 외운다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만든 패턴화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안에 채울 것들을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변하더라도 전체 큰 틀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나 뭐 특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일단은 오늘 제가 3파트, 4파트, 5파트 좀 주절주절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부분들이 있지만 눈치를 좀 채신 분들은 전략이 좀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가 아니라 BCT 스피킹 3파트에서 5파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문제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혹은 학습자들의 인터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거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최PD였습니다.